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안심합니다. 연락이 오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끔 다정한 말 한마디에 다시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달라진 건 없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각,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도 아직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겠지. 상처 주기 싫어서 말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심리학은 그 해석에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남아있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의 정체를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갈등 회피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싸우는 상황 자체를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상대가 울고 화내고 붙잡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칩니다. 그래서 결정을 계속 미룹니다.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이번 주는 아니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정을 피하고 싶어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갈등 회피는 착한 성격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관리 욕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서서히 식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연락이 조금씩 줄어들고 반응이 느려지고 약속이 자꾸 미뤄집니다. 말 대신 태도로, 태도 대신 거리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스스로는 억지로 끝낸 게 아니니까 덜 나쁜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상대에게는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상대는 혼자서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모자란 건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명확한 이별보다 애매한 침묵이 더 잔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이별을 말하는 순간 감정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쏠립니다. 상대의 눈물, 분노, 원망을 정면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말을 미루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다 더 큰 책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대체 가능성 확보 심리입니다.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외로움, 혹시 모를 후회를 대비해서 연결을 조금씩 남겨둡니다. 가끔 연락하고 가끔 다정하게 굴고 그러면서도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보험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소중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혼자가 두렵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본인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그 감정의 실체는 애정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확신 부족입니다.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 힘든 거지? 관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틀릴 가능성을 없애는 방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를 유예하는 건 두 사람 모두를 그 불확실함 속에 가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이별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이어지는 시간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유예입니다. 결정을 미뤄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예의 시간 동안 한쪽은 혼자서 이유를 찾으며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더 잘하면 달라질까?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명확한 이별이 주는 상처보다 모호함이 주는 상처가 훨씬 오래갑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보통 스스로를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떠나지 않는 자신을 착한 사람, 신중한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자기 해석 안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마주하기 싫어서 남아있다는 것. 사랑해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결정을 책임질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그 사람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게 아닙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일 뿐입니다. 관계는 감정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감정이 흐려졌을 때 그 관계를 계속 선택할 건지 결정하는 것. 그게 진짜 책임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정말 사랑해서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결정하기 싫어서 혼자가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 건가? 그 대답이 이미 방향을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 곁에 사람이 이별을 말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감각은 대부분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몸이 먼저 압니다. 그 감각을 억누르며 확인받으려는 쪽으로만 에너지를 쓰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소진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두렵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금 그 불편한 감각을 외면하고 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명확함을 드렸으면 합니다.